10분 독서 지도 전략 발표를 맡은 국어교육과 16학번 정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밑줄치기를 통한 핵심 문장 찾기라는 독서 지도 전략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좀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전략을 실제 적용해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그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피드백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발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독서지도 전략 소개. 네, 먼저 이제 크게 이 독서지도 전략은 7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제시문을 독해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칩니다. 이때 연필로 밑줄을 치는데요. 독해 후에는 지도 교사에게 독해한 제시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밑줄 친 문장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도 교사는 학생이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독해 정도를 파악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학생은 제시문을 다시 읽으면서 밑줄 친 문장 중 불필요한 문장은 지우고 필요한 문장은 새로 밑줄을 칩니다. 네, 이제 밑줄 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교사에게 수정된 사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교사는 조언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제시문을 다시 읽으며 불필요한 밑줄은 지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문장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글의 독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는 학생이 밑줄 친 것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독서 지도 전략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 이제 4명의 학생에게 적용을 해봤고요. 3주 동안 총 6시간을 지도했었습니다. 먼저 고3 학생은 2명을 지도했는데요. 훈이와 지민이로, 물론 가명입니다. 이제 남학생은 훈이, 여학생은 지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어는 둘 다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고, 고2 학생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어서 이 학생이랑은 이제 6시간 수업을 하는데 거의 비문학 그 문제집을 3권 가까이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남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고,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철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보통 수준이라고 이제 본인이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중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등급이 나오지도 않고 뭐 사실 시험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적용해 본 사진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지문으로 이제 좀 지도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방어 능력 오른쪽에 보시면 막 동그라미 치고 이제 밑줄 친 거 혹시 보이시나요? 밑줄을 많이 치진 않았어요. 보면은 이게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에 이렇게 막 밑줄을 치긴 치는데 많이 치진 않았어요. 그냥 동그라미 몇 개 치고 보시면 거의 밑줄이 많지 않죠.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도를 했고요. 이제 고2 학생입니다. 지금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문이 깨끗합니다. 예, 밑줄이 쳐져 있긴 한데 맨 밑에 한 줄 정도 거의 동그라미 몇 개 돼 있는 게 전부예요. 이게 이제 고2 학생 정남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좀 지도를 한 후에 이게 한 3번째에서 4번째 정도 수업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한 2번째에서 3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밑줄이 이제 좀 처지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해왔죠. 이제 이거는 혼자서 이제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해온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3번째 정도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밑줄이 좀 처지고 여기 보면은 물결 표시로 밑줄 된 게 있는데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해온 모습이에요. 네, 이게 한 4번에서 5번째 수업을 할 때의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밑줄과 지금 문단에서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문단은 이렇게 옆에 왼쪽에 이렇게 문단에도 표시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뭐 오른쪽에 구조도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모습도 있죠. 네, 이게 이제 한 4-5번째 이것도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처음에 비해서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문단에도 표시를 해놓고
네, 밑줄을 혼자서 이렇게 쳐온 겁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 지금 여기도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수업할 때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핵심 문장을 이렇게 물결 표시로 쳐왔고요. 네,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금 또 동그라미도 치고 네,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뭐 이제 여기 보면 문제는 많이 틀리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 밑줄 친 모습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화법과 작문 지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 치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시한 모습이고요. 이제 고3 학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훈이의 그 남학생, 고3 남학생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그 지민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을 그냥 이 정도 쳤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를 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좀 더 잘 보이실 텐데 이건 이제 수능 기출 지문인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고 맨 위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지도를 해나가는 모습이고요. 약간 이제 그래서 처음에 막 밑줄을 막 긋고 이제 지우고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볼펜으로 표시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지도할 때 모습인데 마지막 수업을 했을 때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모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이 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이게 그래서 써놨다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는 지문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제가 막 지도를 한 것도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볼펜으로 밑줄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지도 전략 고안을 하게 된 동기는 고2에서 고3 학생을 먼저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비문학 영역에서 독해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약간 저를 찾아왔을 때, 이 독해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좀 이 학생들 분석을 해봤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독해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번을 읽어도 독해 정도가 이제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계속 문제도 틀리고, 좀 독해력도 한 다여섯 번을 읽어도 막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냥 그런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어떻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을 적용해보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비문학 지문을 독해시켰을 때 핵심을 잘 짚어내지 못했어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보시면 밑줄치기 독서 지도 전략을 적용한 이후에는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점차 혼자서도 핵심 문장을 잘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6번 지도를 했는데 마지막 수업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향상되는 부분이 있었고 훈이의 경우에는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됐고 지민이의 경우에는 어려운 지문들도 독해를 시도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문항도 혼자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민이의 경우 아까 그 모래라고 써져 있던 그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게 지민이 지문인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이해를 못했던 지문들도 이제 이 전략을 적용해 감에 있어서 혼자서 막 그렇게 적용도 해보고 독해도 해보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2 학생 정남이의 경우에는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매우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독해 수준이 많이 향상이 돼서 첫 시간엔 대부분 독해 정도가 지문의 이제 30%, 40%에 불과했다면 세 번째 수업 때는 70%, 마지막 수업 때는 90% 정도까지도 독해를 한 것처럼 이제 저한테 느껴졌고요. 처음에는 문항조차,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조차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좀 마지막 수업 때는 자기가 이제 이 문항에서 답이 이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근거, 이 지문의 이 부분의 근거에서 이런 것 같은데 왜 이게 다르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다른 포인트만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그 부분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그때 좀 뿌듯한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화법과 작문 영역의 지문 독해에도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미줄치기 독서 지도 전략을 적용해 보았고요. 독해 속도가 뚜렷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정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고민과 검토,
메타 인재 영역이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이게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밑줄 쳤는데 왜 선생님은 이게 안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요. 중2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 밑줄 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점차 핵심 문장을 잘 찾아냈고 밑줄치기 전략을 적용한 이후에 지문에 대한 구술, 그러니까 이 지문 설명해보라 했을 때 핵심을 잘 짚어냈고 요약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사를 분석했을 때 어떤 연령대의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가라고 봤을 때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고1에서 고3 학생에게 특히 효과적인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지도해본 결과 중학교 연령대의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독해 수준을 가진 학생에게 적합할까? 중에서 중상 정도의 독해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고 하수준 학생에게는 그냥 읽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버겁기 때문에 이 밑줄치기 전략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종류의 글에 적합한가? 비문학 지문과 화법과 작문 영역 둘 다 지도를 해봤을 때 둘 다 효과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비문학 영역에서 글이 너무 길고 좀 이제 어렵게 느낄 때 좀 화법과 작문부터 이 전략을 적용해 보면서 좀 약간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는 것을 연습하다가 이제 비문학 영역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에게 이 전략이 적합할까라고 했을 때는 독해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독해 정도가 부족한 학생, 그리고 오래 글을 읽어도 독해 정도의 향상에 한계가 있는 학생에게 이 전략이 한계를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다라는 좀 이제 분석점, 약간 개인적인 생각, 결론을 났고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